사실 사안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네.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김웅 의원이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좀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는 상황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네. 사실 당시에 이제 김웅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급박하게 선거가 돌아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기억이 불분명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인터뷰는 이번에 장지원 의원이 공개했던 그 녹취록은 9월 1일, 그러니까 네. 처음 이제 터지기 전에 녹음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어제 그 텔레그램에 캡처한 부분이 어제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뭐 기억이 좀 달라졌거나 아니면 새로 기억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지금 대응이 어쨌든 좀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허둥지둥한다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힐지 내일 네. 정도 김웅 의원이 자기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연락했던 그 사람이 그 한 명하고는 연락을 했다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걸 밝힐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지 어쨌든 전이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어떤 그 고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지입니다. 검찰에서 작성을 한 것인지, 특히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인지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펄쩍뛰면서 모두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만약 그 검찰에서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또 윤 전 총장이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차원이 달라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일단 윤 총장이요. 다 이게 공모를 하거나 지시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윤 총장이 직접 이게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면 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리고 이제 윤 총장이 직접 했다면 김웅 검사는 이게 첫 건이 아니에요. 김웅은 이제 김웅 의원에게 순천고등학교 나와서 계속 한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준성 검사도 이분도 이게 원래 윤석열 총장이 총장 될 때는 원주지청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장관 되고 한 달 뒤에 대검에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추 장관이 장관할 동안에 계속 대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손준성 검사가 조금 전에 앵커님도 윤 총장의 첫 건 네. 말하셨지만 네. 제가 보기에 첫 건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따라서 저는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할 가능성이 거의 낮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손준성 이분이 작성해서 주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제가 이제 20장 있잖아요. 내용을 볼 때 이게 역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법조인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이런 게 표현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진실을 봐야 되겠지만 손준성 검사도 이렇게 고발장까지 표지까지 만들어갈 검사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본인도 이게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내일 기자회견이 고비다. 내일 김웅 의원이 의심하는 이게 제보자 한 명 이름을 밝히면 네. 상당히 진실이 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한 가지만요.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아니라고 할 경우 일단 검찰 측에서 나온 것은 맞을까요?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네. 검찰에서요 보통 이게 내용 같은 건 친분이 있잖아요. 김웅하고 손준성의 연수원 동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약간 이게 메모식으로 이게 자료들은 좀 주는 경우도 있긴 네. 있어요. 참고하라고. 네. 그렇지만 이게 고발장 표지까지 완전히 만들어서 칸만 채우게 네. 이런 거는 드물기 때문에 저는 김웅 의원도 이게 처음에요. 처음에는 이게 준성이와 어떻게 저쩌고 이런 녹취록이 놓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둘 사이에 메모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게 확인이라든지 이렇게 주고받은 건 있을지 모르지만 네. 고발장 자체를 이게 직접 20장을 써가지고 주는 이런 경우는 드물다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 가운데 판 검사와 자신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실명이 거론된 판결문 내용도 있었고요. 사실은 준성이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무언가를 주고받은 것은 지금 맞다라는 김웅 의원의 이 녹취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정말 궁금한 지점, 왜 이 시점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김웅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 이 자료를 넘겼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제보자 누구인지 안다. 즉 뉴스버스에 이 부분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에 어떤 세력인지 알게 돼라고 여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의 김경진 전 의원, 지금 특보직을 맡고 있는데 저 같은 김웅 의원의 태도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비겁하다라면서 김웅 의원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 김웅 의원은 심지어 오늘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제보자, 사실은 내가 관계를 끊었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여러 번 좀 조작했던 경험이 있더라. 이제는 더 이상 관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 제보자의 어떤 그 신뢰성에까지 지금 의심을 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 제보자 내일 이름까지 밝힐지 네. 아닐지는 이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김웅 의원에게 그 진실되지 못하다 봅니다. 네. 말이 이게 그 일관성이 없고요. 자꾸 이게 그 오락가락 하는 거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제 불과 1년 전에. 그리고 이제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은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처음에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계속 오락가락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김웅 의원이 상당히 그 키맨인데 이제까지는 이게 진실을 안 밝힌 거예요. 아마 내일 저는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진실을 좀 밝혀야 되고 아마 김웅 의원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사건의 가장 피해자가 윤석열 측과 유승민 측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측은 상당히 피해를 본 게 맞아요. 이게 진실 여하를 떠나서 지금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논란 자체로. 근데 유승민 측이 어떤 피해를 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 두 측을 제외한 국민의힘의 여러 관계자 지금 이게 그 지목되는 사람이 한 대여섯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이 두 캠프를 제외한 다른 이게 캠프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당인지 그건 이게 내일 그 아마 이름을 공개해봐야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보자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이 되어 있던 인물이었고 이것을 뭐 당의 법률 지원단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지금 중간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여러 가지 좀 대세적인 그런 시선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캠프 또는 다른 당에서 관여했을 여지까지 있다. 지금 변호사님은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까지 김웅 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지 이 부분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웅 의원은 지금 유승민 후보 캠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윤, 뭐 반윤, 비윤 사이에서 세력 다툼을 하다 이 일이 불거지게 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시선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내용이 지난해 이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얘기했을 당시에는 국민의힘에 어떤 그 출마한 한 후보였습니다. 의원 신분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 같은 고발과 관련된 내용을 제보받았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실제 고발과 연결해서 전국을 뒤흔들 만한 어떤 뇌관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인 김웅 의원에게 이 내용이 전달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말씀하신 이 부분이 논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볼 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그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는 공직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장이었고 네. 직접적으로 정치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최공호 의원이나 뭐 이런 쪽하고 이런 어쨌든 강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거를 뭐 어떻게 외부 단체에서 고소 고발을 해주면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책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당시 야당에게 보내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시민단체나 이쪽 한타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만 굳이 이거를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야당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네. 리스크도 되게 큰 일이고 지금 야당이나 이쪽에서는 이거를 고소고발을 할 만한 그런 위치 원래는 그런 걸 하는 단체가 아니고 직접 나서가지고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필이면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다 야당 쪽으로 갔고 김웅 의원은 당연한 것처럼 이거를 또 자기가 야당 내에서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 야당에게 전달했고 야당 내에서 이거를 왜 또 김웅 의원은 당연한 것처럼 당시 후보가 이거를 야당 내에서 공유를 했을까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야당 쪽에서 호응하는 쪽이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건 단순히 뭐 이거를 윤석열 쪽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그 야당 쪽하고도 공모하는 것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어디까지 추측이고 이거는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네. 이게 왜 김웅 의원한테 하필이면 전달이 됐는지, 김웅 의원은 이거를 왜 법률지원단에 공유를 했는지, 네. 그 이후에 국민의힘 내에서 어떻게 공유가 됐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제보낸 사람을 이제 김웅 의원이 특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도중에 야당과 공모한 이유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어는 그렇다면 검찰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검찰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현재 네. 이제 여기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1차적으로는 검찰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는 게 먼저겠지만 네. 왜 그것이 하필이면 당시에 그 야당의 후보 중 한 명에게 갔는지, 그리고 네. 야당 내에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공유가 됐는지에 대해서 네. 하다못해 취재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왜 야당에게 가고 그리고 야당 내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공유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희 언론이 미처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내일 또 기자회견에서 김웅 의원의 질의응답을 보고 난 뒤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취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나왔던 발언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한 고리가 있는데 이 유관성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있다. 감찰만으로 다 되지 않는다면 수사 전환도 고려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상조사가 법무부와 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고 수사 전환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변호사님? 결국은 수사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법으로 의율을 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이것이. 그래서 이게 지금 당연히 이게 그 큰 범죄인 것처럼 사실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것이 그걸 넘겼다는 것이 무슨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고요. 사실 정확하지 않고 당시가 어쨌든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걸릴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것이 전달됐다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포섭되기 좀 어렵지만 네. 어쨌든 검찰이 이걸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현재로서는 조금 아직 애매한 단계라서 어느 정도 감찰이 진행된 다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라는 그 단서를 잡긴 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부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가지고 네. 했다면 기본적으로는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로는 갈 수 있는데 그걸로는 좀 약하고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행위 태양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거기에 지금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지 포섭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지 방향이 결정될 부분이라서 아직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찰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원래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요. 감찰이 어쨌든 강제 수사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네. 하려면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이게 휴대폰 같은 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이미 좀 늦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이게 지금 정확하지, 사실 말이 좀 바뀌어서 정확하지 않은데 김웅 의원이 어느 인터뷰에서 최근에 며칠 내에 있었던 인터뷰 내에서 자기는 6개월마다 휴대폰을 바꾼다는 말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대해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네. 있어서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찰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나와서 수사로 전환이 되더라도 실체적인 진실 규명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변호사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수사를 하려면요. 네. 범죄에 그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되는 게 그 공직선거법하고 이제 직권남용이거든요. 근데 직권남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판결문을 고발장을 이렇게 대신 써줬다 해서 이게 원래 검사의 직무가 아니거든요. 네. 고발장 써주는 게 검사 직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직무가 있고 요걸 이렇게 남용했을 때 직권남용인데 네. 따라서 저는 직권남용 때는 이게 어렵고요. 또 이게 돼야만 공수처에 수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직선거법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게 고발을 하지도 않았고요. 실제. 네. 저는 근데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는 게 설득력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4월 3일 날, 8일 날 제보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검에 공공수사부장한테 접수했다. 그럼 이게 선거 전에 수사 착수가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수사하면 3개월
뭐 이게 더 오래 걸리는 것도 많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선거가 4월 15일인데 과연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는 이게 어렵고요. 자, 그다음에 그 감찰은 네. 뭐 강제권이 없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판결문을 이게 그 3개를 떼줬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아니면 못 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판결문은 우리가 그 사법 정보 시스템에 보면 로그인이 남아 있어요. 네. 만약에 손준성이나 아니면 이게 밑에 그 직원 이 사람들이 이게 판결문을 뗐다면 그건 남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아마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게 만약에 나왔다면 벌써 보도가 어떤 식으로든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그 로그인 접속 기록이 없었지 않을까? 이건 제 추측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걸로. 그다음에 그 손준성에 대해서도 핸드폰도 자발적으로 뭐 임의 수사로 이런 식으로 이게 빨리 감찰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진실을 밝혀지기 이렇게 어렵다면 계속해서 대선 전국에서 이 부분은 의혹으로만 계속 거론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또 파생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 네. 봅니다. 지금 이게 그 진실보다는 네. 자꾸 이게 정치 공세로 양측이 다 일관하고요. 네. 저는 박범계 장관이 더 문제라 봐요. 장관이 이게 공정하게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어제 그 답변 태도를 보십시오. 이미 손준성이나 윤석열 막 다 친한 것처럼 아주 이게 특수한 관계인 것처럼 미리 좀 추측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장관이 조사하면 그걸 누가 국민들이 모든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좀 이게 공정하게 조사하는 이게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또 법무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일 김웅 의원이 어떠한 내용을 밝히고 말지 또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돼가 나갈지 이 부분 뉴스 오늘에서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